또 추출만요. 또 추출합니다. 이해 가시죠? 뭔 항시자, 항무차, 특이, 항무차, 특이. 오늘 이론 몇 개 배웠어요? 반만 배. 반만 배. 그래서 찾았어. 그런데 논술로 갈 수 있고 논술로 안 갈 수 있고 채문수로 오면은 채문수로 왔을 때 채문수의 특징이 뭘다 유동화의사가 개인한테 채문수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뭐다 시작? 항무차 특이. 항무차 특이. 그런데 유동화 회사만 채문수를 채택해. 유동화 회사만 유동화 채권만 채문수 방식으로 우리한테 팔아. 채권을. 그러면 비유동화 회사는 안 팔아. 무슨 회사는 안 판다? 비유동화 회사는 안 팔아. 비유동화 회사. 그 다음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위에 상관 보세요. NPL은 유동화 NPL 있고 비유동화 NPL 있어요. 비유동화 NPL은 농자 NPL 있고 비농자 NPL 있어요. 유동화 NPL은 이 농자는요 농협 축협이에요. 비농자는 수협, 신용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 지방은행, 저축은행. 이게 비농자예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유동화 물건을 많이 만날 거예요. NPL은 유동화 NPL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진행되는 NPL이에요. 무슨 법률 다 같이 시작?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비유동화 NPL이라는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하고 아무 관계 없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농자는 농협 자산관리 회사예요. 공사가 아니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공사가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농협 자산관리회사. 농협 자산관리회사. 그 농협 자산관리회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비유동화 회사니까. 비유동화 회사니까. 그러면 비농자라는 건 뭐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안 되고 농협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안 된 민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민법으로. 자기 회사 법이 있으면 모를까? 수협 같은 경우는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자 같은 회사를 안 만들었어. 농협자산관리 같은 회사가 없어. 회사가 없어.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뭐냐? 유동화 회사는 유대하, 우키, 유미, K8하고 외우세요. 시작. 유대하, 우키, 유미, K8. 시작.
유대하, 우피, 유니피. 이게 뭐냐면 IB예요. 투자은 무슨 애? 유한코 대신 FNI 하나 FNI 우리 금융 FNI 키움 적을 필요 있어 없어? 다 있어 그 규제에. 아 이렇게 지금 내가 본교재는 그거 안 뜯어보고 목차만 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진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 파인트리 파빌리온 코레이트 이런 회사들이 있어. 그럼 잘 보세요. 이 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해. 무슨 은행이라고 해? 나같이? 투자은행. 이 회사가 이제 5대 은행이 있겠죠? 이런 은행이 근데 농자는 유동화 회사법을 안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유동화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 유동화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동화 회사하고 하면 관계없어. 자기 자체적으로 팔아. 자체적으로.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유동화 회사는 변형된 채무인수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절대로 안 해. 거의 안 해. 거기에 여기 바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들은 일부 정도 안 해. 대신 하는 방법이 있어. 하는 방법이. 그건 내가 마이크 끄고 할게. 마이크 끄고 한다는 것은 물어봐야 돼. 나중에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그걸 이제 그게 거기다 적으세요. 빠야 작전이 있어. 빠야 작전. 이론이 있어. 20년 동안 내가 연구한 이론인데 내 자랑이 아니라 국내에서 MPL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두 문자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있을 수도 없고 이게 20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거를 뭡니까 누가 따라오겠으면 흉 못 내. 이거 흉을 낼 수가 없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런 걸 구별하는지. 그러니까 신협에 가갖고 수협에 가갖고 채무인수 하자고 그러면 뭐예요? 요거도 뭐예요? 논세일 하자게도 그걸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채무인수 하자고 그러면 더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지. 변형된 채무인수는 어디만 한다 나같이? 유동화회사. 그러면 5대 은행이 부실이 생겼어. 이 부실을 이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 이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 그러면 만약에 유한코가 매입을 1,000억을 매입했어요. 100개를 매입했습니다. MPL 100개를. 그럼 이거를 팔아야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때 만드는 게 SPC예요. 특수회사. 이게 유동화 회사야. 그런데 유동화 회사를 만들면서 유한코가 매입해온 유동화 회사의 이름은 유 땡땡 제 매차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고 유하면서 채권자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유동화 회사야. 개인정보 때문에 아니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뭔 개인정보가 필요하겠어. 참 답답한 법원님 진짜 죄송해요. 아니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 채권자는 자기 이름이 알려져 갖고 누군가가 더 채권을 사놓은 사람이 많아야 좋잖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채권자라 하면 제발 땡땡땡땡을 안 하라겠으면 좋겠어. 그걸 굳이 땡땡땡땡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경매인데. 근데 아무튼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는 땡땡땡땡땡땡땡땡을 갖고는 유동화 회사를 이 회사를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다행히도 뭔 하나 남겨놨어? 이니셜을 남겨놨어. 이니셜. 앞에 한 자리.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분모로 공통되게 이 투자은행이 자산운용사가 여의도에 200개가 있어. 200개. 근데 대표적인 지금 NPL 회사만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동화 NPL을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매각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름을 만들면서 앞에다가 누한콘 앞에다가 뭐라 붙인다? 유자를 붙여. 아, 그러면 유자 유 땡땡땡땡땡땡 하면 이게 어느 회사 거다? 유동화 회사 거. 유한코 거다. 그래서 유한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건 검색하면은 담당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유한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건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해? 반납매를 못해. 그러니까 두물 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찾고 싶으면 내가 이 회사로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물건 찾아야 돼. 근데 물건 찾아고 또 한 번 뭘로 와야 돼? 경매정보회사로 와야 돼. 뭘 맞춰야 되니까? 반만배를 맞춰야 돼. 반만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물 일 안 해. 이제 이니셜을 알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이니셜을 알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된다? U자로 들어가 있으면 반만배부터 찾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 그럼 우리은행에서 U로 넘어갔어. 그럼 유한코 회사에 들어가서 사건 검색하면 담당자 이름이 나와. 그러면 헬로 해가지고 이미 가격이 반만배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50%에서 55% 정도 제한을 해. 이제 그 네이버 양서 넣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할게요.